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독학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적인 소독 방법과 화학적인 소독 방법 그리고 이러한 소독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 즉 감염력이 있는 미생물들의 생활력을 죽이거나 억제시켜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소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력이 있거나 감염력이 없는 상태의 모든 미생물들이나 포자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곰팡이균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멸시켜버리는 것을 멸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살균은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을 급격하게 사멸시켜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방부는 미생물들의 생활력을 억제시켜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게 방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면 멸균, 살균, 소독, 방부의 순서로 나올 수가 있는데 멸균은 모든 미생물,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살균은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미생물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기도 하지만 생활력만을 억제시켜서 감염력을 억제시킨 것이기 때문에 살균 다음에 소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부는 미생물을 없애지 않고 활동력을 없애서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제를 구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독 작용이 확실한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며 물에 녹였을 때 잘 녹아내리는 그런 소독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백 성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소독제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독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농도 등이 있겠습니다. 온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시간은 길수록, 농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유기 물질들, 즉 미생물들이 많이 없을수록 소독 효과는 더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독약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보관할 때는 햇볕이 들지 않고 그늘이면서 바람이 부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사용할 때는 인체에 사용하는지 혹은 우리가 물체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소독약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며,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인지에 따라서 소독 시간을 달리해야 되는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독약을 사용하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산화작용은 기포를 발생시켜서 이 미생물을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균체의 단백질 응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굳게 만들어서 활동성을 없애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균체의 효소 불활성화 작용은 균체 안에서 활동성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균체의 가수분해 작용은 강한 산성의 물질을 이용해서 균체를 녹여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수작용은 균체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듦으로써 사멸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외에도 중금속에 반응하거나 핵산의 작용을 촉진시켜서 안쪽에서부터 파괴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소독 방법은 열을 이용하거나 광선에서 나오는 파장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주가 되겠고, 화학적인 소독 방법은 뭔가 용액을 물에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건열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조한 열, 즉 습기가 없는 열로 멸균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화염 멸균법은 우리가 소독하고자 하는 물체에 직접적으로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진행하는 것이고, 물체 표면에 있는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는, 멸균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각법은 불에 타는 물체를 불로 완전히 소각시켜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감염병 환자의 배설물들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건혈멸균법은 건혈멸균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목욕탕 안에 사우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가 없는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서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이 건혈멸균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소독 방법의 두 번째, 수별멸균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별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열, 즉 건열이랑은 다르게 습도가 있는 열을 이용해서 멸균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물을 끓이는 열이라든지 물을 끓여서 생기는 수증기의 고온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비소독법은 열탕소독법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수저젓가락을 소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독하고자 하는 물체를 100도씨 끓는 물에 넣고 삶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끓는 물에 탄산나트륨을 1에서 2% 정도 넣어준다면 살균 소독력이 훨씬 더 우수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헐멸균법이 되겠습니다. 물을 끓일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지나다니는 통로에 소독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체를 가져다 놓고 30분에서 60분간 멸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도 이상의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면서 이 미생물이 다시 살아나는지 방어력을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3회 정도 반복해 주는 게 간헐멸균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기멸균법도 물을 끓일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미생물 사멸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에 거랑 구분을 지으시려면 이걸 몇 번 반복하는지 아니면은 한 번만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압등기멸균법도 마찬가지로 물을 끓일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한 공간 안에 가둬두면서 압력을 높게 만들면서 멸균을 진행하는 것이 고압증기멸균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구분하실 때는 일정한 공간 안에 수증기를 가둬놓으면 고압증기, 수증기가 통과되게 놔두면서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건 간헐멸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수증기가 그냥 한번 통과되게 놔둔다라고 하면은 증기멸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살균법은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했을 때 변성이 일어나는 물질들에 사용되고 있으며 저온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살균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초고온 살균법도 마찬가지로 고온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열을 가했을 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고온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열을 가해서 미생물을 없애는 살균 소독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소독 방법의 세 번째, 여과멸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과멸균법은 열을 이용하지도 않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로 여과기를 통과시켜 미생물만을 걸러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에 취약한 물질을 걸러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소독 방법의 네 번째, 즉 마지막 방법인 무가열 멸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광선의 파장 중에서 보라색 바깥쪽 부분, 즉 자외선과 방사선을 이용해서 멸균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적 소독법이 나오겠습니다. 화학적 소독 방법은 화학약품들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소독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석탄산,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숭홍수의 100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성 물질에 사용했을 때 부식의 위험이 있다라는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석탄산을 사용하실 때는 3%의 농도에 97%의 물의 비율을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레졸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레졸은 손 소독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독제로 사용될 때는 3%의 용액과 물 97%를 사용하고 있지만, 손 소독제로서 사용할 때는 1에서 2%의 농도만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석탄산에 비해서 2배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성 비누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비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누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비누가 되겠고, 여기서 살균력이 강한 용도로 사용되는 역성 비누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비누이다 라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에탄올은 에틸알코올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에탄올 70%에 물 30% 비율로 혼용된 게 가장 살균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의 탈수를 유도해서 미생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포자 형성 세균, 즉 곰팡이균에는 그 작용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포름알리는 포름알데히드 36%가 포함된 수용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유일하게 가스로 만들어진 소독제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살균 소독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승웅은 염화 제2수은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제조 방법은 0.1%를 섞은 수용액을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를 하는 방법으로는 수은 1의 비율, 식염수 1의 비율, 물 998 비율로 1000의 비율을 맞춰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염소는 살균력도 높지만 그에 비해서 냄새가 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의 소독에 주로 사용된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과산화수소수는 상처 소독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과산화수소수 3%와 물 97%를 섞은 수용액을 사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생석회는 하얀 분말로 된 소독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하수도 부근이나 화장실의 분변을 소독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에틸렌 옥사이드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가스 성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조온 살균법 50도에서 60도로 가열하고 있는 용액에 쉽게 녹아들어서 소독을 같이 돕고 있는 화학약품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오존을 이용한 살균 방법, 요오드 화합물을 이용한 살균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상물에 따른 소독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 번씩 언급을 드렸지만 감염병 환자의 배설물이나 거즈를 사용했던 것들은 소각법을 택하고 있고, 크레졸이나 석탄산은 거의 모든 소독법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소독제로 사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처에 사용되는 것은 과산화수소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구류나 모직물, 의류에는 자외선 소독 방법이 가장 권장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소독 방법들을 미용기구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번 사용한 타월은 세탁 후에 일광건조를 시켜도 되고, 혹은 열탕 소독, 즉 자비 소독을 이용해서 소독을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자비 소독법보다는 밖에 일광 소독을 통해서 자외선을 통한 소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위는 에탄올을 사용하거나 건열 멸균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을 이용했을 때 모양의 변질이 올 수 있는 브러쉬나 기타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온수나 중성세제로 세척을 한 이후에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리 제품은 건열 멸균기를 이용해서 멸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술 중에 기구나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한 이후에 보관해 놓거나 혹은 다시 고객에게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강력한 것은 멸균, 그 다음 살균, 소독, 방부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어떤 뜻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소독 방법과 화학적인 소독 방법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종류별로 특징을 한두 가지씩 기억해 놓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은 대상에 따라서 어떤 소독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네이버 에듀웨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